저는 진짜 무조건 이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카페 가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공간이 카페처럼 그냥 편안하게 찾아와서 근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페인트 작업하고 들어섰는데 안개 낀 듯 아니면 흰 눈이 내린 듯한 뽀얗면서 부드러운 이 감성의 페인트가 조명을 먹으면서 더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의 효율이나 동선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계획해서 되게 짜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과 섬세함과 저 성격이 되게 좀 나빠서 꼼꼼해요. 그 하나 틱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거 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스트레스를 안 받게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자라는 것보다는 이 대표님의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았어요. 제가 생각한 이상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아로디자인 대표 이은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아로디자인을 알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현장은 천안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예요. 이 공유 오피스는 정말 저희한테 의미가 남달라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1호점, 공유 오피스 무의 프랜차이즈 1호점을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맡겨주셨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과 무의 브랜드 가치와 인테리어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무의 브랜드 특징이 있었거든요. 자연 친화적이고 공간이 편안하고 카페 같고 이런 특징들을 설계에 잘 녹여보려고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특징은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50평 규모의 현장인데요. 이 3개 층으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는 층별 컨셉을 다르게 해서 오히려 장점으로 극대화한 그런 설계가 반영된 현장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공간은 웰컴 포인트 가든입니다. 이 포인트 가든은 이 공유 오피스 전체의 첫 입구 바로 앞에 마주해 있는데요. 이 가든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와 여기 다르다, 여기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의도였어요. 층고가 굉장히 높았어요. 층고가 4m 되는 층고였고 현장을 오픈시켜서 개방감을 확보하고 거기에 수고가 높은 나무를 배치하여서 이 높은 층고의 사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시선이 이제 나무가 보이고 나무를 따라서 시선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조약돌 조명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공간의 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높은 나무 주변에는 그라스류와 그 다음에 이끼, 자연 친화적인 돌들을 배치해서 미니 정원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은 바닥에 동그란 조명을 많이들 설치하시는데 저희는 이 버섯등, 수직성이 나타나 있는 버섯등을 설치해 줌으로써 같이 이목을 위로 올려줬고 높은 층고가 굉장히 빛나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운지는 전체적으로 은은한 백색 톤, 약간 미색을 섞은, 그러니까 약간 눈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의 페인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1급 도로 친환경 페인트인데 이 페인트가 주는 강점은 이제 오피스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스크래치, 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조금은 단가가 높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그 이후의 관리가 엄청 수월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주님께 이 페인트를 제안을 드렸고 점주님께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 라운지의 전체적인 톤은 부드러운 베이지 톤에 노랑 색깔, 초록색 이렇게 포인트색을 넣었어요. 이 색깔은 무라는 브랜드의 포인트 색깔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에 스며드는 인테리어를 하는 저희의 추구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이 힐링 존이에요. 이제 입구를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여유롭게 넓게 빠진 이 힐링 존에서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고 음악도 잔잔하게 나올 거거든요. 일상에 지치고 회사 생활하다 지치고 와가지고 나만의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솔직히 집에서 이만한 크기의 나만의 공간을 갖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공용 공간에 이런 힐링 존을 배치함으로써 여기서 쉬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이 공간은 포켓룸이에요. 이 포켓룸을 설계할 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은 아무리 작은 공간이지만 이 작은 공간도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공간에서 줄 수 있는 메리트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감성을 충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러다가도 감성을 한 스푼 충전하고 가면은 뭔가 삶의 질이 더 상승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무드 있는 공간을 만들어들어서 이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상상하면서 충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채도를 가진 초록 색깔, 검정색 메탈 책상을 배치함으로써 이 공간의 분위기를 싹 다운시켜드렸어요. 포켓룸에서 이제 라운지 안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둥을 감싸고 있는 원형의 조경 공간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은 철거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언뜻 멀리서 보면은 너무 이 기둥이 시선을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이 뺏겨? 그럼 그걸 역으로 이용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면에 있는 미니 숲, 미니 정원의 느낌을 비슷하게 끌어와서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는 조경을 설계해서 기능적으로는 낮은 테이블과 높은 테이블의 영역을 구분해 주었고요. 근데 미적 요소로는 이 전체가 이 라운드 요소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기능뿐만이 아니라 미적 요소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 공간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이 큐브석은 포켓룸이랑 똑같은 페인트 색깔로 통일감을 주면서 채도를 싹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늑하고 집중이 잘 되고, 라운지이긴 하지만 개방감은 있지만 뭔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뭔가 여기가 가장 인기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창가를 보고 배치한 책상은 이렇게 두 석이 있고, 이 두 석은 사각 테이블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각 테이블로 창가를 보면서 조금 여유롭게, 어쩔 땐 하늘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민이나 뭐 공부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쪽에는 또 구조적인 요소가 등장해요. 테이블의 형태가 조금 특이해요. 테이블이 V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이 기둥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 사각 테이블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우측 공간이 좀 죽어요. 이 우측 테이블이 죽기 때문에 이 책상을 V자로 설계함으로써 이 의자를 이렇게 놔서 이쪽 책상도 10분 활용하고 이 왼쪽은 보조 책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런 공간이 또 아늑하고 이 V자가 책상이 둘을 감싸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라운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요. 뭐 낮은 책상도 있고 높은 책상도 있고 이렇게 큰 와이드형 책상도 있고, 여기서는 6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고 쉴 수도 있고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포켓룸에 이 큐브석에 들어가서 아늑하게 자기만의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또 이게 1400에 800 사이즈 넓은 책상을 배치했어요. 왜냐면 책상이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듀얼 모니터도 활용하시면서, 근데 너무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양쪽에 이제 플랜트 박스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 플랜트 박스도 전체적인 조경 분위기와 어우러지게 은은하고, 그다음에 하늘하늘한 그라스를 배치해서 시야를 은은하게 차단을 해주면서 본인은 넓은 책상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탕비와 OA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공유 오피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몸만 오셔도 되게, 노트북 하나만 들고 오셔도 되게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소하게는 마우스, 핸드폰 거치대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거치대, 그리고 뭐 C타입, 뭐 USB, 맥북 전용 이런 충전기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몸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천장 조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천장 조명을 다 원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원형판이 흡음재거든요. 원형 흡음재. 층고가 높다 보니까 조금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원형 흡음재를 한번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랑 어울리는 조명이 어디 없을까? 근데 마음에 드는 조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형 등을 같은 파이, 같은 크기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도도 맞춰주고 이 공간에 감도도 올리고 이렇게 설계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공유 오피스 설계할 때 이용자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관리 동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게 관리하기 정말 용이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OA존과 탕비실이 있고 여긴 창고가 위치해 있는데 이 하나의 기역자 동선만으로 모든 관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편함을 배치한 이유도 입구에 이제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많은 택배와 우편물들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관리하시는 점주님은 여기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역자 자체가 다 점주님의 운영 공간, 운영 동선을 살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책꽂이가 있어요. 이제 이곳은 점주님께서 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달의 책처럼 그런 공간이 하나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곳에 오시면 저희 점주님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이 공간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라운지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이쪽에 입구 쪽에 폰부스가 하나 있고 저 안쪽에 폰부스가 하나 있어요. 총 폰부스가 2개가 있는데 폰부스를 폴딩도어로 설치해 드림으로써 이 동선이 복도가 넓지 않아요. 근데 이 폰부스를 폴딩도어로 함으로써 공간, 잡아먹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이 안에도 조명과 책상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감도 있게 배치를 해서 안에 들어갔을 때 아늑하게 뭔가 자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음이 되는 그런 폰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업무조는 1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1인 공간도 크기가 모두 다양한데 원하시는 크기, 그 다음에 금액대별로 선택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강조한 포인트는 저희는 동선이었어요.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왔을 때 이용자들이 이곳을 헤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선의 효율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로 이렇게 단조로울 수 있었던 복도의 공간을 편에 라운드를 주면서 이 공간이 뭔가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고 그리고 감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사물함을 배치해줘서 라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짐 보관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실 수 있게 사물함도 충분히 넉넉하게 설계를 해드렸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3층인데요. 저희가 층별마다 컨셉을 다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곳은 사막 컨셉이에요. 뭔가 하나의 오아시스를 찾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 사막 컨셉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입구에는 이제 선인장들이 맞이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모래빛 갤러리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었던 이 복도의 공간을 모래빛 갤러리를 만듦으로써 감도를 확 높여주고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왔을 때 심심하지 않다, 뭔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고민해서 설계를 했어요. 이 선인장들도 높이를 다 일일이 다 조정을 했어요. 몇 번을 바꾸고 몇 번을 고민하고 그 고심 끝에 탄생한 라인 스카이라인입니다. 페인트는 이제 사막이 바람에 날려서 모래빛이 날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벽면을 굉장히 거친 질감의 텍스처로 마감을 했고 색깔도 이제 저희가 다 조색을 해서 이 사막의 모래 같은 색깔, 이 조색도 몇 번을 해가지고 고르고 선택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 가장 이제 뭔가 딱 빛날 때가 언제냐면 이 조명이에요. 이 조명이 이 벽면을 딱 비출 때 이 거친 텍스처가 더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질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운매를 추가로 배치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피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내측에 포인트 펜던트 등을 다 설치해드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검정색 펜던트 등이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주황색 펜던트 등이 있는데 이 펜던트 등을 설치해드린 이유가 보통 공유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창측을 선호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내측은 답답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건데 저희는 이 답답함을 역으로 이용을 했어요. 역으로 답답함을 아늑함으로 조명 하나만으로 바꿔드렸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맞게 자기 기분에 맞게 조명을 선택해서 켜고 끌 수 있게 2구 스위치를 분배해 드렸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이 공유 오피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나니까 저희 직원들도 창측할래, 내측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이었으면 바로 창측할래 라고 했을 텐데 내측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작은 조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은 공유피스의 2인실이에요. 공유피스를 사용하다 보면 누군가와 협업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 같이 이용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1400에 700사이즈의 넉넉한 책상을 배치해서 자유롭게 이 공간을 구성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서 코업이나 아니면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공간은 회의실이에요. 이 공유 오피스는 총 4인실, 6인실 두 가지 타입의 회의실이 있는데, 이곳은 6인실 회의실입니다. 6인실 회의실도 그냥 저희가 평소에 보는 밋밋한 그냥 뭔가 정적이고 딱딱한 회의실이 아닌, 그러니까 아로의 곡선, 2층에서부터 계속 고집하던 자연스러운 곡선을 계속 도입을 하면서 이 회의실도 뭔가 미감이 있는, 뭔가 감도가 높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물천장과 같이 이 책상의 라운드가 지면서 이 공간에 들어와서 회의를 할 때 너무 딱딱한 분위기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이 많이 나고 많은 협업이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이 현장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4층입니다. 이 4층은 어느 공간보다도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우선은 이 층에도 당연히 개인실, 12개의 개인실이 같이 설계되어 있고요. 탕비실, OA 공간도 같이 당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OA 공간과 탕비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4층이 하이라이트죠. 이 벽을 보시면 테라스, 루프탑 데스크라고 적혀 있는데 이름부터 벌써 뭔가 설레지 않나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미니 루프탑 데스크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밖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좋고,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4층에서 2층까지 내려오기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도 2층과 똑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이 공간의 무드를 잡아주었고, 이 붙박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에 약간의 각도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수직이면 등받이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디테일을 살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부는 깎아 들어갔어요. 깎아 들어가서 이제 다리랑 간섭이 안 되게. 이거는 관리의 용이성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발자국이 너무 많이 남으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청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포인트 준 게 있고, 물론 하부에 다 콘센트가 다 배치돼 있어서 저희 공유 오피스는 또 진짜 콘센트 맛집이거든요. 콘센트가 없는 자리가 없어요. 과하면 과하지. 이 라운지라고 하면은 보통 원형의 뭐 작은 테이블, 그리고 뭐 카페 테이블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라운지에도 1000 정도 되는 큰 데스크를 배치해 드렸어요. 이 테이블에서 자유롭게 업무도 보실 수 있고, 편안하게 이제 다 물건들을 펼쳐놓고 일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테이블 3개를 큼직큼직하게, 다수가 이 공간을 가볍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소수가 깊이 있게 이용했으면 바람에 이렇게 공간 설계해 드렸습니다. 이 벽면을 보시면 3개의 타원형 창이 위치해 있는데, 이 3개의 고측창을 설치해 드린 이유는 낮에는 이제 내측실에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 밤에는 이 라운지 공간에서 이 조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측창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현장의 하이라이트인 바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스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밋밋한 옥상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공간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포인트 가구만 배치해 줌으로써 이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 건물이 바로 보이는 저 오른쪽 측면에는 이제 갈대류에 식물을 배치해서 뭔가 2층에 있던 자연을 그대로 끌어올리고 여기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4층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폴딩 도어인데요. 이 폴딩 도어를 자유롭게 이용하시면서 여름에는 모두 열어서 개방감을 느끼면서 자연을 만끽하실 수가 있고,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독서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공사는 사실 8월 무더운 여름에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보니 완공되고 나니까 선선한 바람이 지나는 가을을 지나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겨울하면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나오면 바로 보이는 피스탱 앞에 포토존을 설치해드려서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이벤트에 따라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같이 트리도 함께 설치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 이번 천안 현장 즐겁게 보셨을까요? 저희가 상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나부터 오고 싶은가 이거든요. 근데 이번 현장은 정말 저부터 가고 싶어요. 정말 잘 열심히 설계한 공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험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아무래도 첫 리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도 아루가 정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아루디자인 대표 이은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